자, 안녕하세요. 롱가입니다. 칼로리에 대한 세 번째 영상인데, 첫 번째 영상에서는 칼로리 다이어트 이론의 근본적인 오류 이야기를 했었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서양인과 수렵 채집 생활하는 부족의 하루 소비 칼로리가 같은 이유를 이야기했었죠. 저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운동은 다이어트에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런데 평소랑 똑같이 먹으면서 10km 걷기 달리기만 해서 체중을 줄인 사람들은 존재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영상부터 내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시는 게 좋은데, 앞에 영상 보지 않으신 분은 오른쪽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칼로리 재생 목록으로 보시면 됩니다. 식사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동만 추가로 했을 때 다이어트가 되는 이유는 단기적인 이유와 장기적인 이유로 나눠지는데, 먼저 단기적인 이유는 몸이 적응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에 따라서 체지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운동에 필요한 칼로리를 다른 방법으로 확보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운동 효율이 좋아지면서 소모하는 칼로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운동에 필요한 칼로리를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해서는 칼로리 소모 많은 운동을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고, 운동 효율이 좋아지면서 소모하는 칼로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칼로리 2부 영상에서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을 들여서 운동을 꾸준히 반복해야 운동에 익숙해져서 효율이 높아지게 되고, 시간을 들여서 운동을 꾸준히 반복해야 칼로리를 준비하는 반응이 생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운동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운동 효율이 높지 않아서 소모하는 칼로리가 많은데, 이 많은 칼로리를 준비하는 반응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체지방을 사용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운동으로 소모하는 칼로리로 체지방이 빠진다는 거죠. 애초에 사람 몸에 지방이 저장되어 있는 이유가 이렇게 갑자기 에너지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하기 위한 비상식량입니다. 실제로 식사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0km 걷기 달리기를 한 달 동안 했더니 체중이 줄었다는 경험담이 꽤 많은데, 대부분 다 이 단기적인 이유 때문에 살이 빠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갑자기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면 그만큼을 체지방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하면 계속 체지방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운동을 시작하면 갑자기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게 맞는데, 운동을 꾸준히 계속하면 이건 더 이상 갑작스러운 상황이 아니죠. 갑작스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그래서 비상식량인 체지방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말고 불규칙하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반복했을 때 생기는 장기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단기적인 효과는 운동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몸의 변화인데, 2부 영상에서 사람의 몸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바뀐다고 했었죠.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운동 효율이 높아지도록 몸이 바뀌고, 몸이 바뀌기 때문에 운동으로 소비하는 칼로리가 줄어든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몸이 바뀐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선형으로 제작을 합니다. 유선형이 가장 적은 에너지로 물을 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항해의 가장 효율적인 형태가 유선형이라는 말인데, 반대로 말하면 유선형이 되지 않으면 배의 효율이 나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운동 효율이 높아지도록 몸이 바뀐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리기 운동을 하는데 비만이기 때문에 뱃살이 너무 많고 체중이 무겁다면 뛸 때마다 뱃살이 흔들리고 체중이 무거워서 발목에 충격을 주겠죠. 자, 여기서 달리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효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뱃살을 줄여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체중을 줄여서 발목에 주는 충격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운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우리의 몸은 그 운동을 잘할 수 있게끔 몸을 바꾸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다는 거야. 이런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보다 강하기 때문에 운동을 불규칙하게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계속하는 게 더 도움이 돼요. 제가 운동 관련 영상을 제작할 때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인데, 운동이라는 거는 내가 이 운동을 했을 때 몇 칼로리를 소비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할 수 있는 약간 힘든 강도의 운동을 하시는 게 다이어트에는 가장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꾸준히 계속하는 거에 의미가 있어요. 롱가님, 저희 동네 수영장에는 몇 년간 꾸준히 수영을 하신 아주머니가 있는데 약간 통통하신 몸매십니다. 운동을 했을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몸이 바뀐다면 수영을 꾸준하게 하신 그 아주머니는 날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칼로리 4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